최근 ETF 시장 동향 또 주목해야 할 ETF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이시죠. 김성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네. 지금 뭐 워낙 바쁘셔서 그러나 한 2달 전보다 좀 가벼워지셨다. 그죠? 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몸과 마음도 함께 몸과 마음도. 네, 좀 변동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 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의도 좀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어땠습니까? 어제 분위기는 조금 반반이었던 것 반반?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이렇게 좀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좀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셨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저희도 이렇게 내부의 스팟 리포트,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들 한번 살펴보니까 이 지금의 위기가 과연 이 뭐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하락장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흔히 말씀하시는 버블의 끝이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시선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예,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어제 불러주셨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했을 텐데 그래요? 네, 오늘 네. 불러주셔서 이제는 조금 어제 과거의 분위기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향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 동향은 어때요, 요즘에? ETF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예. 많이 쏠리고 있었는데 해외 증시보다는 해외 ETF보다는 국내 상장된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반도체를 추종하는 그런 ETF에 대한 자금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 어제 또 반대의 흐름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가 많았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많았는데 또 반대로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 뭐 그동안 수익률이 아마 작년 한 해만 해도 95%, 올해만 하더라도 한 20%, 25% 굉장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장기 투자해서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오히려 어제는 좀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한번 실현하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또 레버리지 ETF는 단기에 좀 투자를 할 만하다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한 배짜리 ETF에는 큰 매도, 단기 레버리지 2배짜리 같은 경우는 큰 매수 이렇게 좀 상반된 야누스의 얼굴 같은 매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 아수라 백자. 맞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또 사고 그런 흐름이었고요. 어제 그다음에 폭락장의 또 움직임을 살펴보면 첫날에 코스피가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10%가 넘는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 전전날이죠. 8% 빠진 날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한 8% 정도 빠지면은 많은 자산을 거의 한 번에 레버리지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어제는 12%가 빠졌는데도 전전날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섭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만약에 뭐 변동성 자체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에 급락이 있어지면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다 투입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2일, 3일 정도 조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을 대비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 레버리지 ETF 말 나온 김에 지금 현황이 어떤가 해가지고요. 저 뭐 5천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 인버스 꽃버스가 막 개인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6,300을 갔다 왔습니다. 네네. 이거 그러면 다 녹은 거 아니에요, 거의? 레버리지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네.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90%가 넘는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당시에 그때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 2X죠. 인버스 ETF의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인데 네. 그게 한 2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300원 정도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X 같은 경우는 거의 맞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자금이 거의 녹고 있다.
이렇게 네.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X를 활용하실 때는 인버스죠. 활용하실 때는 전체에 대한 시작의 역배팅보다는 좀 이렇게 해지 물량, 예. 네, 주식이 만약에 급락했을 때 좀 대비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용도만으로 저희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하락에 베팅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본능을 좀 거스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2X 활용은 좀 조심스럽게 해지 목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지수 한 8% 빠지니까 그때는 또 레버리지 ETF가 제법 매수세가 들었다가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도 넘어가고 두 자릿수 막 지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또 사람이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 8%에 용감하게 샀더라도 맞습니다. 12%는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오늘 같은 이 장이 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벌써 수익이 꽤 높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 이제 그 들어가는 배팅의 타이밍과 위치의 문제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 네. 지난주 목금 들어갔던 위쪽으로의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지금 이틀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게 견딜만 한 레벨입니까? 아직 뭐 추가 증거금 없이? 아, 레버리지 ETF 같은 예. 경우에는 따로 뭐 선물이나 이런 증거금이 아니라 마치 주식 사는 거랑 그거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똑같기 지금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그 레버리지 ETF니까 레버리지. 그냥 견디면 돼. 맞습니다. 주가만 지금 마이너스 어느 네. 정도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의 예. 그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변동성을 피하는 방어형 ETF도 많은 관심을 네. 갖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예. 최근 이틀 동안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예. 그런 방어형 ETF들, 머니마켓 ETF 흔히 말하는 파킹형 네. ETF에 대한 자금들의 매수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좀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니마켓과 같은 파킹형,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어느 정도 높아진 그런 최근에 한 2, 3일, 3, 4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아니 미국으로 나가던 것보다 우리 국내 쪽에 더 자금이 많네요. ETF 쪽이. 맞습니다. 네. 급락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나스닥 100과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한 5년 정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지난주 금요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게 되니까 5년 수익률이 코스피 200이 나스닥 100을 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작년을 좀 빼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100은 연 한 15에서 20%의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박스피라는 오명도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급등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코스피의 수익률이 나스닥을 장기 수익률로 이기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해외형 ETF보다는 국내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었고 순자산 또한 좀 추월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 네. 표가 네네. 빨간색 숫자를 보니까 가운데 2025년에 42.9인데 단위가 조원이네요. 조원입니다. 예, 예. 42.9조 원에서 2026년 169조 이렇게 왔으면은 네. 지금 1년 사이에 한 127조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네, 1년 사이에. 맞습니다. 대박 나셨겠는데요? 예? 네, 자금들이 운용사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 자금은 아니 네. 저기 하나자산운용이 대박 났다기보다도 네, 네. 인버스 쪽만 아니면은 네, 네. 이 정도 100몇십 조가 들어와가지고 작년 같은 장을 누렸으면 이거는 뭐 네.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배경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운용사들이 또 국내 자산에 대한 그 뭐 공모펀드라든지 또는 ETF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난 분들이 혹시라도 장이 조금 흔들려서 네. 조금 손해가 날까봐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은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기금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손실을 갖다가 안 나도록 해주겠다. 네. 이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큰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대응 방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웩도덕 현상이라고 얘기도 많이 네네. 하십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ETF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ETF 수익률 좋았나요?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네. 수익률이 굉장히 네. 좋았고 그 중에서도 미국 또는 글로벌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국내 반도체 예. 중심의 수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HBM 그다음에 또 이전에 뭐 HBF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높은 수익률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외에는 최근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관련된 로보틱스,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에 이어짐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순자산이 ETF, 국내 종목에 투자한 ETF의 순자산이 해외를 앞지른 배경에서는 역시나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조회수 좀 나온다 싶으면 유튜브들도 오히려 네. 돈 받아가면서 출연시키는데 저희들은 또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출연 네. 저 뭐 소액이지만 그래도 거마비도 드리고 이에다 광고까지 해드리네. 이게 뭐지? 이거 하나자산 운용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우주 항공테크? 네, 그렇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희 하나자산 운용밖에 예. 없기 때문에 예, 예, 소장님 뾰족하신데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네, 네, 네. 이거는 뭘 담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이 AI 그다음에 반도체에 의해서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우주항공 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미국 관련해서도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는 로켓랩이라든지 아니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다음에 인튜이티브 머신즈와 같은 미국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3월에 아마 스페이스X가 그 증권 신고서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6월 28일 날, 일론 머스크의 생일날 아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 자체 전체 그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그다음에 피지컬 AI, 그다음에 많은 빅테크 리더들이 이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되려면 결국 원활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이 없는 무인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도 통신이 끊기는 데드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런 6G 그다음에 통신의 시대를 좀 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산에서도 우주 저궤도 위성이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연결고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성 종목 보니까 조비 에비에이션 이 네. 종목 자체도 최근에 출렁임이 굉장히 심해서 한 $9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 우주항공 그다음에 네. UAM 테마는 좀 변동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아직은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조비 에비에이션 또는 아처 에비에이션 네.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은 아직은 매출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나 좀 더 많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ETF를 통해서 여러 종목과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텐베거라고 하죠. 한 10배 정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먹으려면은 이 흑자 단계에서 들어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신에 적자에 있는 기업, 그렇지만 매우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흔히 말하는 텐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함께 ETF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인 본부장님 부부싸움 안 하실 것 같아. 옆에서 굉장히 좀 자극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멘탈 갑인데 아니, 오히려 웃으면서. 좋은 웃으면서 말씀을 슬슬 꼭 필요한 말씀. 도발한 쪽에서 오히려 조금 창피한. 아니, 근데 그 말씀 요즘 절대 그렇지 갑자기 또 않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ETF 네.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ETF는 뭐 살지 잘 모를 때 네네. 그냥 뭐 시장 좋을 것 같으면 네. ETF 들어가 이랬는데 이제는 네. 액티브로 가니까 네, 어떻게 액티브를 가더라면 이제 조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 예. 패시브가 낫냐, 액티브가 낫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어 자산이라고 하죠. 이 코어 자산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ETF 대표 지수를 따르는 걸로 구성을 하시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위성 전략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그런 상승 방향에 더 베팅을 하는 그런 압축 포트로 좀 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어제 또는 그저께와 같은 급락장에서는 좀 더 많이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시브로 이렇게 단단하게 척추, 그러니까 허리 라인을 만드시고 조금 일부 좀 수익을 더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액티브 ETF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의 중장기적인 수익률, 그다음에 성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좀 객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 표에서 나오는 원큐 200 액티브 ETF가 총 보수가 0.01%로 가장 낮습니다. 원큐 그리고 저게 하나. 하나 자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회사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원큐. 네,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 나와 있는데 수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액티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수익률, 한 달 수익률, 그런 짧은 수익률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장기 수익률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그다음에 올해 현 시점까지 액티브 ETF 수익률 1위는 공교롭게도 또 원큐 200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의 수익률 보시기보다는 장기 성과가 좋은 거, 그다음에 총 보수가 또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야 된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에 그다음에 장기 수익률이 검증된 원큐 200 액티브 ETF와 같은 상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자산 운용이니까 하나 원은 알겠는데 네. 큐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원큐라는 건 그룹의 브랜드이고요. 맞아요. 뭐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큐의 그런 좋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합친 그런 아, 그룹의 그런 의미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면 하나 원큐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은행도 네. 그렇고 네. 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큐, 그러니까 한 큐에 해결한다. 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타임이라는 데는 어느 회사 겁니까? 네, 타임폴리오라고 액티브 ETF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액티브 ETF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운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종목도 구성 종목도 빠르게 뭐 편입 편출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때요? 한참 반도체 수익률 좋았을 때 네네. 계속 반도체 담고 있었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종목을 덜어내고 어떤 종목을 더 넣고 이런가요? 이게 아마 운용사마다 조금씩 전략이 다를 예, 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스페이스X 테마가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편입하는 그런 네. 액티브 ETF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그다음에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전망이 좋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비중 좀 더 높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또는 현대차와 같이 좀 다른 섹터, 그다음에 좀 다른 호재들이 있을 때는 관련 상품들을, 관련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예. 네, 액티브 ETF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원큐 200 액티브도 그렇습니다만 IPO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2% 정도 좀 올랐는데요. 예. 그런 패시브 ETF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IPO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ETF는 IPO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NQ, 원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 네. 여기 Q가 2번이나 들어가시네. 거기다 원큐까지 있네.
감사합니다. 원큐 메디컬 AS에서 날아가셨다고 좀 살려달래요. 예.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요 네. 책은 좋은 성과 그래도 장기적으로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